이대로만 가면 이번 달 월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살 되자마자 쇼핑몰을 한번 도전을 해봤었고, 그렇지만 이제 잘 알지도 못해서 망했었고, 카드도 막히고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부터 엄마가 낮은 가격의 제품을 사더라도 이런 게 정리만 잘 돼 있으면 비싼 옷 같아 보인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굳이 야외를 촬영을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로젠로즈고 남성 의류 쇼핑몰입니다. 혹시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로 되시나요? 이번 달에 최고 매출을 찍어갈 것 같긴 한데, 이대로만 가면 이번 달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쇼핑몰을 하고 싶어 했고, 그때 코스연 빌딩이라는 쇼핑몰을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나도 해야겠다,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서 20살 되자마자 쇼핑몰을 한번 도전을 해봤었고, 잘 알지도 못해서 망했었고, 그 이후에 빚이 좀 생겨서 알바를 하고 투잡으로 다시 쇼핑몰을 했던 것 같아요. 심기일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해서 준비를 다시 해서 이번에 로젠로즈를 오픈하게 됐었던 거죠. 망했던 이유를 제가 돌이켜보면, 지금은 미니멀룩, 남친룩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때는 스트릿을 했었습니다. 카테고리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디테일 컷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모델들도 유명하신 분들이었고 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받쳐줬는데 더 성장할 수 없었던 계기가 디테일 컷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옷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궁금한 점을 알 수가 없었던 게 망한 요인이지 않을까. 카라 디테일이 착용 컷엔 이렇게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돼 있지? 자세한 게 없었다 보니까 구매로 이루어지진 않고 장바구니에만 담기다가 그냥 이제 다른 데서 사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팔려고 했었었는데, 여러 개 서칭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거를 팔아라는 말들이 많아서 어떤 걸 소비자들이 원할까 해서 무신사 탑10도 좀 많이 보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팔려고 많이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는 퀄리티도 좋고 네임들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주고 사지만 옷에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스타일만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들보다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퀄리티는 조금 더 높아야 브랜드들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디테일 컷이다 라고도 생각을 했고, 내가 찍고 싶은 감성적인 것보다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찍어주는 게 매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디테일 컷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굳이 야외를 촬영을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처음 쇼핑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야외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촬영을 또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근데 또 차에서 밤에 알바하고 낮에 쇼핑몰 업무들을 다 하다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촬영을 나가면 아빠도 피곤하고 저도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데 옷 갈아입는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카페 눈치도 너무 보이고, 촬영하면 또 사람들 막 쳐다보잖아요. 그런 게 기도 너무 빨리고 해서 인스타 서칭을 좀 많이 했는데, 다른 쇼핑몰들은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해서 스튜디오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막 올라서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 타이밍에 왔었는데 포항이다 보니까 조금 낮은 가격에 넓은 평수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대출을 좀 해서 혼자 쓰지만 그래도 좀 넓은 곳으로 가서 스튜디오를 우리가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자연광을 원하고요. 저는 가구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싼 걸 쓰면 사진에서 좀 느껴집니다. 가구들에 조금 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거래처에서 샘플이란 걸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을 받고 내가 손님일 때 이걸 받으면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샀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제품들만 일단 엄선해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대표님께서 더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포장 검수하는 분들을 많이 하고 저도 꼭 참여해서 하고 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엄마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브랜드를 사도 이런 실밥들이 많으면 거지 같아 보인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사더라도 이런 게 정리만 잘 돼 있으면 비싼 옷 같아 보인다라는 말을 항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받았을 때 저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분량이 나가고 하긴 하지만 검수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실밥들이나 스팀도 거의 다 해서 나가고, 청바지 이런 것들은 검수만 하긴 하지만 슬랙스, 니트 이런 거는 다 스팀을 저희가 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운영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죠? 많죠. 일단 쇼핑몰이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하면 1단계는 이제 완전 매출이 낮은 곳, 중간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오는 곳, 그다음에 3단계가 대형이라고 하면 3단계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물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포항은 한 대봉당 한 10,000원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화물비가 달에만 합쳐도 한 300, 400 막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그 돈이면 이제 서울 가서 그 월세 주고 하는 게 물건이 화물로 내려오다 보니까 버스 타고 내려오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은 새벽 6시, 아침 7시 이렇게 삼촌분께서 사무실 앞에 놔둬주시는데 포항은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포장이 서울보다는 조금 느리고 배송이 늦게 나간다는 건 아니고 직원분들이 늦게 출근해서 좀 많은 인원들이 바바바박 해야 되는 인건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간다. 근데 이제 포항의 좋은 점은 1단계, 2단계로 나눴을 때는 서울에 월세를 주고 스튜디오까지 차리려면 일단 평수가 좀 넓어야 되는데 그 월세를 감당하는 것보다 화물비 좀 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월세가 싸거든요. 포항 자체가 서울보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점들은 상당히 많죠. 저희도 아직 2년 반밖에 되진 않았지만 성장통들이 무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대는 또 뭐 직원을 이제 한 분 더 채용해야 된다든지 디자이너 분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운영하시는 분이 내가 디자인에 자신 있다 이러면은 검수하시는 분을 채용하시든지 계속해서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포장을 그냥 바코드 없이 바코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일이 운송장 보고 제품 어딨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5배송도 조금씩 나가게 되고 매출이 늘면서 5배송도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도 너무 많이 하고 진짜 막 좀 토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대형 쇼핑몰들 검색하다 보니까 바코드를 다 붙여서 또 나가고 그런 시스템이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저희 사입 삼촌분께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 여쭤보니까 재고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답을 얻어서 저희도 이제 재고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교육받고 이런 과정들이 일은 밀려 있는데 이렇게 교육받고 뭐 알아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성장통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때마다 무언가를 도입해야 되고 아니면 좀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빚을 져서 알바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카드도 막히고 통장도 압류가 들어오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가게 사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갑을 해달라 아니면 돈을 조금 미리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그분한테 그게 도움이 1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컸거든요. 1이 100처럼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나도 저런 사장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총 매출 1%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인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제일 보람찬 것 같습니다. 쇼핑몰 하면서 제 힘으로 누군가를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보람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 8분 계십니다. 제가 인복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좀만봐도 바로 첫 타에 만나서 미팅해서 계약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적재적소에 모든 직원분들이 다 포항에서 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포항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닌데 서울에서 하셔도 다 너무 잘하실 것 같은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물류팀들도 이제 다 자기 일처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원분들이랑 같이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직원 관리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책을 좀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 답을 조금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알바했던 데로 맞춰봤을 때 급여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복지나 급여 부분을 조금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고 최고 매출이나 아니면 일정 매출이 넘으면 인센도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복이 좋아서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쇼핑몰들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이트를 무너뜨려야 내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무기가 동등하다고 쳤을 때 내가 저쪽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쇼핑몰 시장을 전쟁터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사장님이 뭐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네? 그럼 나 새벽 2시까지 일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는데, 근데 뭐 이게 틀린 방법일 수도 있죠. 저희는 이제 진짜 몸으로 때우는 거긴 한데 방향만 잘 잡으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사이트 컨셉이나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한테도 믿음이 생기고 매출이 안 나왔을 때도 그 생각으로 막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좀 벌린다면 쇼맘마에 맡기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첫 광고 대행사 미팅이 쇼맘마였고 바로 계약하게 된 게 쇼맘마긴 한데, 처음 계약했을 때는 제가 고민도 많이 했죠. 아, 이게 맞나? 광고 수수료도 10%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쇼맘마가 대행 수수료가 진짜 싸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광고를 직접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10%를 그냥 광고비에 더 태우면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무조건 어떻게 보면 제가 디자인을 잘 못해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제가 광고를 쇼맘마보다 더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쇼맘마에 맡겨서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 제 고집대로 그냥 광고를 집행을 했다면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광고 이런 거 집행해주세요 라고 카톡으로 드리는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기가 1시까지 하면 새벽 2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일을 길게 하는 편인데, 새벽 1시나 2시에도 생겨서 카톡을 남겨놓으면 바로 답장이 오시고, 또 너무 궁금한 거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또 그때 받으시고 답장을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단 대단한 것 같고 신기한데, 잠을 언제 주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쇼맘마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쇼맘마 화이팅!